네, 이번 시간 국토계획법의 용도 지구 시간입니다. 자, 36개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핵심 이론과 심화 이론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국토계획법의 6번째 테마 용도 지구. 자, 용도 지구 나오면 우리 앞에 강의에서 용도 지역을 배웠고 용도 지역 위에 용도 지구라는 게 필요할 때 지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용도 지구는 필수적인 건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정하는 임의적 절차고 용도 지역은 필수죠. 용도 지역은 한 필지 토지 위에 용도 지역이 하나씩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용도 지구는 이 용도 지역 위에다가 필요하면 이 9종류 용도 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 도시 지역에서 파란색 용도 지구를 정해서 보다 규제를 강화하는 형태로 갈 수도 있고 관리 지역이나 농림 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다가 이 분홍색 형태로 용도 지구를 정해서 규제를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용도 지구의 지정 목적부터 한번 볼 건데 용도 지구 지정 목적은 제가 금방 설명한 대로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을 용도 지역 행위 제한 그러면 우리 앞에서 배운 대로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인데 이런 것들을 강화할 목적으로 정하는 것도 있고 완화하는 목적도 있겠죠. 자, 요게 중요한 겁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 행위 제한을 강화하는 목적으로만 정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을 보다 강화하는 것도 있고 완화하는 목적으로 지정을 합니다. 우리 앞에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이 파란색 같은 경우는 용도 지역 목적을 강화하는 형태고 복합 용도 지구나 개발 지능 지구나 취약 지구는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형태로 작용을 합니다. 자, 다시 돌아오시고 그래서 우리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행위 제한을 강화 완화하고 용도지역 기능을 증진하며 경관 안전 같은 것 등을 특별히 도모하기 위해서 지정을 합니다. 자, 필요할 때만 지정하는 거고요. 임의적 지정이고 자, 용도지역 위에 추가로 이렇게 지정되기 때문에 부가적 지정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자, 용도지구는 한 필지에 서로 중복 지정이 가능하죠. 용도지구는 한 필지에다가 경관지구를 정하고 그 위에다가 또 추가적으로 고도지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개를 정해서 이중으로 규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용도 지역은 한 필지에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지만 용도 지구는 한 필지에 중복 지정이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용도지구 지정 절차. 자, 용도지구 지정 절차를 보시면 용도지구도 지금 보시면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1번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1번 도시관리 결정을 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결정을 해야지만 용도지구가 지정 변경됩니다. 자, 그리고 예외는 없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용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예외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게 용도지역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용도지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도 용도지역이 지정되는 예외가 있었죠. 자, 우리 공유수면 매립지가 이윤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매립 목적하고 이윤용도랑 같으면 또 어항 전국특혜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어항구역, 항만구역, 전원개발사업구역, 국가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라는 것 등이 지정됐을 때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예외가 있지만 용도지구는 그런 예외가 없습니다. 자, 용도지구 9종류는 항상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용도지구의 종류로 들어가는데 자, 용도지구는 기본적으로 9종류가 있다는 걸 확인하시고 이렇게 약간 이 그림대로 색깔을 좀 맞췄습니다. 자, 그래서 파란색으로 용도지구라는 게 들어가면 기존 용도지역 규제를 강화하는 거고 이 복합용도지구나 취락지구나 개발지능지구가 지정되면 규제가 완화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런 구분을 먼저 해주시고 9종류의 이름은 우리가 암기가 돼야 되죠. 자, 경보기가 자, 앞글자를 따서 경관지구, 복합용도지구 설명을 드릴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앞글자를 따서 경보기가 시험을 보고 자, 술 먹고 취해서 지나가는 개한테 특별히 빵을 사주는 거. 요 경보기가 시험을 보고 취해서 지나가는 개, 강아지한테 특별히 빵을 사준다. 자, 경관지구, 복합용도지구, 고도지구. 이 고도지구라는 거는 우리 공항 근처에서 건물의 최고 높이를 규제하는 거죠. 비행기 이착륙 때문에. 자, 보호지구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보호지구는 여러 가지 형태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 문화재라든가 중요시설물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구, 취락지구, 낡은 집들을 이렇게 철거하고 새로 주택사업 해주는 거, 개발사업을 도와주는 개발지능지구, 청소년 유해시설이 못 들어오게 특정 용도가 청소년 유해시설입니다. 청소년 유해시설이 못 들어오게 주택가나 학교 근처에다 정하는 거, 방화지구,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지구, 방제지구, 산사태 같은 거라든가 물난리 같은 방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구인데 일단 이름 9개 외우셨으면 이거에 대한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경관지구는 경관의 보전 형성인데 이 경관이라는 게 주로 뭐냐면 산이에요. 산. 산이라든가 도심지 안. 자, 우리 서울에 우리 종로 같은 데 가보면
우리 뭐 한옥마을 뭐 이런 거 있죠. 그런데도 우리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또 뭐 산이라든가 도심 제한에 어떤 특정한 장소, 그 다음에 물가 이런 것들을 우리 보호할 때 경관지구라는 걸 정합니다. 자, 복합용도지구 규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자, 우리 복합용도지구는 규제를 풀어주는데, 자, 이 복합용도지구도 색깔을 좀 분홍색으로 맞춰서 규제를 완화하는 거니까요. 자, 이게 뭐냐면 복합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자, 복합적인 토지이용 도모를 위해서 특정 시설의 입지가 완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종류의 건물이 할 수 있게 규제가 풀어지는 겁니다, 이게.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이 계획관리 지역에다가 복합용도지구를 정하면 판매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같은 것들이 원래는 계획관리 지역에서 안 되는데 할 수 있게 규제가 풀립니다. 뒤에 가서 이제 볼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복합용도지구는 지정되면 건축물의 종류가 이렇게 규제가 완화돼서 풀립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건물, 뭐 위락시설, 뭐 숙박시설 같은 거, 판매시설 같은 것들이 안 되다가 계획관리 지역에다가 복합용도지구를 정하면 자, 이런 것들이 입지를 완화해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바뀝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건폐율이나 용적률 같은 크기 말고 건축물의 종류를 풀어주는 겁니다. 건축물의 종류, 특정 시설의 입지가 규제가 완화가 돼서 풀어주는 게 복합용도지구인데 자, 시험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 시험 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고 작년에도 여기 나왔는데 이 복합용도지구는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정해야 됩니다. 경관지구나 여기 보호지구 이런 것들은 어떤 지역에서만 정하라는 어떤 그런 구속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복합용도지구는 일반 주거지역, 우리 앞에서 배웠던 1, 2, 3종 일반 주거,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이 복합용도지구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건 좀 꼭 외우셔야 됩니다. 정리해보면 복합용도지구는 자,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해서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종류를 풀어주는 건데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지역에서 지정이 가능하다. 자, 언뜻 생각해보면 일반 주거, 일반 상업, 계획관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일반 상업은 규제를 풀어줄 필요가 없는 곳이고 일반 공업, 일반 주거, 계획관리 지역의 복합용도지구 지정이 된다. 이렇게 이 세 군데 이런 장소에서만 정할 수 있습니다. 자, 보호지구, 국가유산이 이게 문화재입니다. 문화재, 항만이나 공항 같은 중요시설물, 군사시설하고 공용시설도 들어가네요. 공용시설이 이제 세종시 정부 청사라든가 외국 대사관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지금 국가유산, 문화재, 각종 중요시설물, 자, 문화적,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들, 철새, 드레지 이런데 자, 이런 지역들은 보호지구라는 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화재 같은 것들, 국가유산, 중요시설물, 생태계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고도지구 건물의 최고 한도를 규제합니다. 과거에는 최저가 있었는데 최저 한도는 없어졌습니다. 자, 취락지구,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 같은 데서 낡은 주택이 있으면 그 주택을 취락을 정비한다. 낡은 집을 고치거나 새로운 주택사업 해주는 게 이게 취락지구입니다. 취락지구. 취락지구 들어가면 우리 앞에서 건폐율 같은 게 완화되는 거 기억나시나요? 자, 70세 농부가 60살 때 자취하다가 이렇게 60살 때 자취가 뭡니까? 자연공원 취락지구, 이 취락지구를 말하는 겁니다. 60살 때 자취할 때 그 취락지구가 이런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녹지관리, 농림, 자연 같은 용도지역상 이제 주로 시골지역하고 개발제한구역 같은 데다가 이 낡은 주택이 있으면 취락을 정비하는 사업 해주는 거. 자, 개발진흥지구도 개발사업을 도와주는 지구인데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또 나왔고요. 자, 주거, 상업, 공업, 유통, 관광 같은 기능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집중적으로 개발을 도와주는 거, 이렇게 개발을 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청소년 유해, 환경오염물질 배출 같은 것들이 못 들어오게 차단하는 게 특정 용도 제한지구, 풍수해나 산사태 같은 재해를 예방하는 방제지구, 화재 위험을 예방하는 방화지구입니다. 우리 재래시장 같은 데 불이 나면 굉장히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 재래시장의 일정 지역을 방화지구로 정해서 건물을 이제 불에 안 타는 재료를 쓰고 이런 식으로 규제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방화, 방제까지 끝나면 이 9종의 이름을 봤는데 자, 먼저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자, 용도지구에서 특히 여기 복합용도지구는 세 군데 장소에서만 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취락지구도 이런 용도지역이라든가 개발장국에다가 이제 취락지구를 주로 정합니다. 다른 것들은 뭐 어떤 특별한 어떤 제약은 없습니다. 복합용도지구하고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문제는 이게 이제 세분이 됩니다. 자, 이거 시험 문제도 여러 번 나옵니다, 이거. 자, 용도지구의 세분은 좀 전에 우리 여기 9개를 배웠어요. 경관지구부터 맨 끝에 방화, 방제까지 배웠는데, 자, 이 중에서 5가지를 꺼냅니다. 9개 중에서 5개를 꺼내서 이름을 또 세분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경보, 취, 개, 방인데, 경관지구는 자, 시, 특, 이렇게. 경관지구가 자연경관지구가 이게 주로 이제 산입니다, 산. 도심지안의 시가지 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라는 게 우리 물가, 저수지라든가 강가 이런 데서는 특화경관지구라는 걸 합니다. 자, 보호지구도 역사문화 환경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국가유산 같은 문화재, 중요시설물, 공항이나 항만 같은 것들, 생태계, 야생동식물, 서식처 이런 데는 생태계 보호지구로, 취락지구 자연과 집단, 개발지능지구가 주거, 산업, 자, 관광, 자, 관광 휴양, 복합, 특정개발지능지구, 시가지 방제지구하고 자연방제지구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거 이름을 우리가 이제 외울 때 경관지구는 자시특, 맨 끝으로 가서 방제지구는 자시를 한 번 더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자, 자, 일단 경보, 취, 개, 방 순서가 경보, 취, 개, 방 이렇게 5개 꺼낸 다음에 순서를 잡고, 자, 경관지구는 자시특입니다. 자시특. 자,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인데 자시는 특별히 맨 뒤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맨 뒤에 방제지구도 자연방제지구, 시가지방제지구. 자, 보호지구는 누구를 보호할 거냐? 여중생들을 보호한다. 이렇게 일단 암기를 먼저 합니다. 여중생들을 보호한다. 취락지구, 새로운 주택 사업을 했으니까 새로운 주택에 가서 잠을 자라, 자집. 이렇게 새로운 집에 가서 잠을 자라, 자집입니다. 취락지구. 자, 개발지능지구는 주산, 관복, 특. 주산이 관복이라는 사람의 특기다.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자, 이제 저 혼자 이렇게 한번 외워봤는데, 자, 이걸 암기하는 방법을 선생님들이 뭐 여러 가지를 알려주는데, 뭐 각자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대로 딱 외워주시면, 자,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대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관지구, 자시특, 방제지구, 자시 한 번 더 써주고, 맨 뒤에. 그 다음에 보호지구는 누구를 보호할 건지, 여중생들을 보호한다. 역중생, 이렇게. 자, 취락지구는 새로운 집에 가서 잠을 자라, 자식. 개발지능지구는 자, 주산. 자, 우리 이제 과거에 이렇게 전자계산한 게 말고 주산이라는 게 있었죠. 주산이 관복이라는 사람의 특기이다.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경관지구는 자시특, 아까 방제지구는 자시, 네, 보호지구 여중생, 취락지구 자집, 그 다음에 개발지능지구 주산 관복특인데, 설명을 들어야지만 무슨 말인지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자연경관지구가 산지나 구릉지 같은데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물의 층과 건물의 종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산지, 구릉지, 산에서는 자연경관지구, 그 다음에 도심지, 주거지라든가 도심지 어떤 중심지 이런 데서는 시가지 경관지구, 자, 지역 내 주요 수계, 자, 수계의 수변이라는 게 물가입니다. 물가, 저수라든가 강 주변,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건물 같은 게 있을 때는 이게 특화 경관지구입니다. 과거에는 이게 수변 경관지구였는데 이름이 특화 경관지구로 바뀌었습니다. 자, 경관지구 자시 특으로 한 다음에 산에서는 자연경관지구, 도심지 주거지 같은 데서 도심지 중심지에서는 시가지 경관지구,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그러면 특화 경관지구가 되는 겁니다. 자, 맨 뒤로 가서 우리 방제지구 여기 자시가 한 번 더 나왔네요. 자, 자시 특 한 다음에 자시는 맨 뒤에 방제지구 한 번 더 나온다. 이렇게 자연방제지구, 시가지방제지구인데 자연방제지구가 하천변, 해안변, 급경사지 같은 도심지 외곽에서 이런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는 자연방제지구. 자, 건축물이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심지 안에서는 시가지, 도심지는 시가지이기 때문에 시가지 방제지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이제 보호지구, 누구를 보호합니까? 여중생들을 보호하죠. 자, 역사문화 환경이 국가유산 같은 이게 문화재라든가 전통 사찰 같은 게 있을 때는 자,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입니다. 여중생 할 때 이 여가 역사문화 환경인데 조금 이름 외우기가 어려운데 시험은 객관식이니까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 자, 공항이나 항만 공용설, 교정 군사시설 있을 때는 자,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야생동식물 서식처는 생태계 보호지구입니다. 여중생들을 잘 보호하는 겁니다. 자,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이 있는데 집단을 먼저 보세요. 자, 새로운 집에 가서 잠을 자라 할 때 그 집이 집단 취락지구는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있는 낡은 주택에 취락을 정비할 때 그 집단 취락지구입니다. 우리 보통 개발 제한 구역이 들어가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개발 행위가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게 원칙입니다. 거기다가 취락지구라는 게 정해지면 땅값이 올라갑니다.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도 취락 정비 사업 같은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주택이 지어지고 뭐 소규모지만 일부 이렇게 상가 같은 게 지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취락지구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집단 취락지구를 먼저 보는 겁니다. 근데 자연 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이외에 나머지 녹지지역이라든가 관리지역 같은 시골 용도지역, 농림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에도 낡은 주택이 있으면 자연 취락지구로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 우리 이제 개발지능지구가 문제인데 이게 주산 관복 특이에요. 주거개발지능지구,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 관광휴양 두 개의 상을 섞어서 개발하는 복합개발지능지구.
주거, 공업, 유통, 관광 이외에 새로운 기능을 개발하는 게 특정개발진흥지구입니다. 자, 우리가 잠깐 개발진흥지구의 원래 뜻은, 목적은 주거, 상업, 공업, 유통, 관광, 휴양 이런 것들 기능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지구다. 이렇게 개발진흥지구의 목적은 주거, 상업, 공업, 유통으로 시작하는데 이렇게 시작되는 게 있는데 이건 개발진흥지구의 목적입니다. 개발진흥지구를 세분을 할 때는 주, 산, 주거, 상업이 아니라 이건 개발진흥지구의 목적 자체고 개발진흥지구의 세분 명칭을 붙일 때는 주거, 산업유통, 관광, 휴양, 그 다음에 복합, 특정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분 명칭하고 요거하고 혼동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자, 개발진흥지구를 딱 보면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세분됩니다. 말 그대로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한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면 여기 보시면 공업기능, 유통기능, 공업기능 같은 공장을 짓고 유통물류라는 게 물류센터 같은 걸 짓기 위해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정할 수 있습니다. 관광, 휴양기능 중심으로 개발할 때는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주산, 관복특, 주거, 공업, 유통, 관광 중에서 두 개 이상을 혼합해가지고 복합개발진흥지구, 자, 주거, 공업, 유통, 관광 기능 이외에 새로운 기능을 개발할 때는 특정 개발진흥지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개발진흥지구를 주산, 관복특으로 나눠서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개발진흥지구는 총 9종류지만 5종류를 꺼내서 이렇게 세분 명칭을 붙여주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경관지구, 자시특, 맨 뒤로 가서 방제지구 자시 한 번 더 해주고, 보호지구 누구를 보호할 겁니까? 여중생들을 보호한다. 이렇게. 자, 추락지구는 자, 집, 개발진흥지구는 주, 산, 관, 복, 특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추락지구하고 이런 개발진흥지구 같은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렇게 세분 명칭이 있다는 것을 5종류를 꺼내서. 자, 그래서 이 용도지구 중에서 이런 추락지구가 들어가면 건폐율이 60%로 변하는 거, 그다음에 개발진흥지구 들어오면, 자, 우리 앞에서 뭐라고 배웠습니까? 70세 농부가 60살 때 자취하다가 국가산업단지에 들어가서 물건 훔쳐 팔고 그 돈으로 개를 샀죠. 개. 이런 개발진흥지구가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40%까지 변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개발진흥지구 중에서 30%까지 변하는 것도 있고 60%까지 변하는 것도 있었죠. 여기 배운 거 중에서. 자, 잠깐 버리고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때 이런 추락지구가 들어가면 건폐율이 60% 이하까지 변하고, 그다음에 여기 개발진흥지구 들어가면 요 개사 자연 도시지역 외의지역에다가 개발진흥지구를 정하면 이런 식으로 농림지역 같은 도시적 외의지역에다가 이런 개발진흥지구 들어가면 40%까지 변한다. 이 개발진흥지구가 우리 금방 배웠던 이 개발진흥지구 말하는 겁니다. 다만 이 개발진흥지구 중에서 자연녹지 위에 개발진흥지구 들어가면 개3으로 변하고, 요 개4가 아니라 개3으로 변하고, 여기 계획관리지역 같은 땅에다가 여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네요. 여기는 이제 개발진흥지구를 통합한 건데 여기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계획관리지역에 들어가면 60%까지 변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운 거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건폐율을 완화할 때. 다시 한번 넘어오셔서 우리 용도지구 세분 명칭을 이렇게 5종류를 꺼내서 세분 명칭을 쭉 붙이다가 이게 추락지구 들어가면 건폐율이 60%까지 완화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들어가면 개4로 변하는 거죠. 개4로 변하는데 이게 뭐 자연녹지에 들어갔을 때는 개3으로 변한다. 특히 개발진흥지구 중에서 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계획관리지역 위에 들어가면 60% 이하까지 건폐율이 변한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공법의 내용들은 우리 앞에 용도지역을 배운 다음에 용도지구로 넘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 5종류를 꺼내서 세분명칭을 쭉 붙여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5종류를 꺼내가지고 경보치 개방한 다음에 이름을 막 세분하는 겁니다. 이렇게 순서를 잘 지키세요. 자시특, 맨 뒤에 자시, 보호지구 여중생, 추락지구 자집, 개발진흥지구 주산, 관목특으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근거해서. 자, 근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참고사항인데 이게 조례. 자, 지금까지 세분한 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세분하는 겁니다. 대통령령에 근거해서 이 9개 용도지구 중에서 5개를 꺼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세분명칭을 쭉 붙여서 세분명칭으로 이제 실제 실무에서 지정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대통령령으로 세분하고 나서 대통령령보다 하위 규범인 조례로도 조례, 이제 시도나 뭐 대도시 같은 조례로도 용도지구를 또 세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용도지구 세분할 때는 이런 경관지구 보세요. 경관지구는 추가로 세분할 수 있고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나 특정용도 제한지구도 조례로 세분이 가능합니다. 자, 아까 우리 경관지구는요. 자시특으로 세분되는 거 기억나시죠? 자시특
근데 문제는 이 특화경관지구라는 거를 다시 이렇게 꺼내가지고 서울시 조례로 뭐 역사문화, 조망가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또 세분 작업을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대통령령으로 세분을 한 다음에 다시 요 명칭을 또 꺼내가지고 이렇게 조례로 세분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이런 중요시설물 보호지구하고 특정용도 제한지구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세분하는 건데, 요거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서울시 이게 조례에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부산하고 뭐 대구나 광주, 대전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세분을 할 수 있는 제가 사례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실제 서울시가 이렇게 세분을 해놨습니다. 이거 제가 실제 찾아본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이 앞에 겁니다. 대통령령으로 세분하는 거 요거 5개를 꺼낸 다음에 요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근데 우리 조례 근거에서도 세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이건 우리가 경, 중, 특 얘네들은 조례 근거에서 세분할 수 있는 규정도 있다. 자, 세분 명칭은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조례로도 세분이 가능하다. 일종의 이렇게 추가 세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4번 요거 중요합니다. 4번. 자, 4번은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던 지문들인데, 자, 우리 용도지구 개수는 총 9개입니다. 자, 세분되기 전에 기본 용도지구는 9종류인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도지사가 시도나 대도시, 시장 같은 분들이 시도나 대도시의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목적 같은 것들을 새로 정해서 법령상 용도지구 9종류 이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신설을 할 수 있습니다. 10번째 용도지구, 11번째 용도지구를 만들 수 있는데, 새로운 용도지구를 이게 신설할 수 있는데, 신설할 때 지켜야 되는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신설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지구를 신설할 수는 없습니다. 자, 우리 건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죠. 용도지역은 21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크게 4종류, 세분하면 21종류가 용도지역인데, 용도지역은 절대 신설이 안 됩니다. 근데 용도지구는 우리 현행법에다가 9종류를 만들어 놓고, 자, 세분하기 전에 9종류를 먼저 만들어 놓고, 이 9종류 용도지구 이름을 시도나 대도시의 조례로 기존의 용도지구랑 다른 새로운 명칭을 만들어서, 자, 기존 법령상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신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신설할 때 기존 용도지역 행위 제한을 완화하면 안 됩니다. 완화하는 지구는 신설할 수 없기 때문에 강화하는 형태로만 용도지구 신설이 가능합니다. 자, 용도지구는 신설도 가능하네요. 10번째, 11번째 명칭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지구는 뭐 세분 같은 거 따지기 전에 9종류가 있었고, 그 9종류 이외에 새로운 명칭을 신설할 수 있습니다. 신설할 때는 기존 용도지역이라든가 용도구역 같은 게 먼저 들어왔을 때 걔네들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진 말고 강화 형태로만 신설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용도지구에서 이제 행위 제한. 자, 우리 용도지구 행위 제한은 우리 법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로 이제 건축 제한 중심으로 보는데, 자, 우리 용도지구 행위 제한도 원래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자, 일단 여기서는 건축 제한 중심으로 출제를 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자, 원칙이 조례로 정한다. 근데 다음의 경우는 국토계획법 자체적으로 써 있거나 개별법에 따른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용도지구 자체에서 행위 제한을 따질 때 용도지구 지정되면, 자,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 같은 걸 할 때 여러 가지 행위 제한을 받습니다. 건물의 어떤 층 같은 거 제한도 받고, 건물의 종류 제한도 받고, 건폐율이나 용적률도 별도로 제한받는 경우가 있는데, 자, 용도지구에서 특히 건축물의 용도, 종류 같은 이런 건축 제한은, 자, 이 법이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는 여기 특광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면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은 조례로, 서울이면 서울시 조례, 자, 이게 부산이면 부산광역시 조례, 수원이면 수원시 조례 이런 식으로, 군이면 군 단위 조례로 규제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 조례는 시험에 나올 수가 없죠. 이 도시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자, 시험 문제에서 뭐냐면 건축 제한, 용도지구에서 건축 제한 같은 행위 제한은 조례로 정하는 게 원칙인데 조례가 아닌 거. 자, 여기 노란색 보십시오. 조례가 아닌 국토계획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을 줬으면 그거는 이 조례로 정하지 않고 이 다른 법 특별한 규정이라든가 이 법에 따라서 규제하는 게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법이나 다른 법 개별법에 따라서 처리하는 게 4가지가 있는데, 자, 고도지구, 복합용도지구, 취약지구, 개발지능지구입니다. 이거 잘 보세요. 얘네들은 조례가 아닙니다. 이 노란색으로 써 있는 것들이 조례가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칙은 조례인데, 그래서 이 4가지를 빼고 나머지는 다 조례에 따라서 규제한다. 그럼 조례의 내용은 시험 문제가 안 나오는 겁니다. 서울은 서울시 조례고 부산은 부산시 조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용도지구에서 이제 건축 제한 같은 경우를 실무에서 이제 조례를 보고 이제 건물을 지을 때 규제를 적용하는 거고, 시험을 볼 때는 잘 보세요. 고도지구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고도지구를 정하면서 높이를 정합니다.
우리가 고도지구는 이 법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때 그 도시관리계획에다가 높이를 정합니다. 이렇게. 자, 조례가 아니라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도 먼저 볼게요. 개발진흥지구도 지구단위 계획이 나오거나 관련 법에 따라서 개발계획이 나오면 이 지구단위 계획이나 개발계획에 따라서 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조례가 아니란 얘기예요. 고도지구는 도시관리계획,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으로 높이를 정해서 규제하고 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계획을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만들거나 아니면 각자의 개별법에 따라서 개발계획이라는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에 따라서 규제한다. 조례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합용도지구하고 취락지구, 이게 중요합니다. 자, 복합용도지구하고 취락지구는 이 보세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물 건축이 가능하다. 취락지구도 자연취락지구가 대통령령,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령의 대통령령으로 어떤 식의 건물만 가능한지, 또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집단취락지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집단취락지구도 어떤 식으로 건물을 지을 건지 이런 건축 제한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 특별조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의 이름만 살짝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 조례가 아닌 것들이 고도지구, 복합용도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인데 고복취계인데, 자, 고도지구는 도시관리계획, 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관련 법에 따른 개발계획. 자, 복합용도지구하고 취락지구 중에서 자연취락지구는 요 대통령령이라고 써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 대통령령이 국토계획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국토계획법 대통령령에 이게 바로 시험 문제입니다. 이 복합용도지구하고 이 자연취락지구 쪽에 이 대통령령을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표입니다. 자, 이 복합용도지구도 여기 대통령령 79조에 보면 요 사망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건물만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잘 보세요. 아까 복합용도지구는 자,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해서 건물의 종류 제한을 풀어주는 건데 아까 제가 복합용도지구는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일반 주거지역에 복합용도지구 지정되면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물까지도 가능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 주거보다 준주거 지역이 할 수 있는 건물 종류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반 주거 지역이면 일반 주거 지역에 맞게 건물을 짓다가 거기 복합용도지구 지정되면 준주거 지역에서 허용되는 건물도 가능한데 29회 때 뭐가 나왔냐면 다만 보세요. 준주거 지역에서 허용되는 건물을 짓더라도 안마실소, 중간에 공장 같은 거, 위험물 저장시설, 장례시설 같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자, 안마, 공장, 위험물, 장례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할 수 없다. 이게 29회 때 시험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됐었습니다. 지문으로 틀린 지문, 일반 주거 지역에 복합용도지구 지정되면 자, 여기 장례시설도 가능하다 그러면 안 되죠. 자, 장례시설 같은 경우는 제외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안마, 공장, 위험물, 장례시설 같은 경우는 할 수 없는 건물로 봐야 된다. 원래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물까지 되는데 준주거지역에 허용되는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이 노란색으로 써 있는 건물들은 제외합니다. 자, 비슷하게 2번도 보세요. 자, 아까 제가 복합용도지구는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 지역에 정할 수 있습니다. 그 세 개밖에 없는 겁니다. 장소가. 일반 공업 지역에 복합이 정되면 준공업 지역에서 허용되는 건물도 가능하다. 자, 그런데 일반 공업 지역에서 복합이 지정되면 중공업 지역에 허용되는 건물까지 되는데 다만 아파트, 안마, 단란주점의 단란, 노유자시설 같은 경우는 제외한다. 자,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예상문 문제로. 일반 공업 지역에 복합용도지구 지정되면 요 대통령령에 근거해서 자, 아파트까지도 가능하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파트는 여기 제외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반 공업 지역에 복합이 지정되면 자, 중공업 지역에서 허용되는 건물 중에서 아파트는 빼고 안마는 빼고 단란주점 같은 건 제외하고 노유자는 빼고 나머지 허용되는 건물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일반 주거지역에 복합이 들어갔을 때 일반 공업지역에 복합이 들어가면 준주거지역이나 중공업지역처럼 건물 질 수 있지만 제외되는 건물 몇 가지 이렇게 봐두셔야 됩니다. 특히 여기 아파트 같은 거. 자, 이제 3번을 잘 보세요. 자, 계획관리. 마지막으로 계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 지정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군데 장소에다가 정할 수 있는데 계획관리지역에 복합이 지정되면 자, 무슨 지역에서 허용되는 건물로 안 나오고 바로 이렇게 분홍색으로 허용되는 건물을 직접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판매, 위락설 중에서 유원지 같은 거. 자, 일반 음식점, 술을 파는 음식점, 술을 안 파는 휴게 음식점, 제과점, 숙박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보세요. 판매, 위락, 일반 음식이나 휴게 음식점 같은 음식점, 숙박설이 원래 계획관리지역에서 안 되는 건물입니다. 이 분홍색 건물이 계획관리지역 자체적으로 안 되는 건물인데 근데 계획관리지역에 복합이 지정되면 허용하는 건물로 이 성격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매, 위락,
일반 음식점, 숙박시설 같은 게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예상 문제로. 계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 지정되면 자, 판매시설 건축은 불가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이것들이 허용되는 건물로 바뀌기 때문에 판매, 위락시설 중에서 유원지 같은 것만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놀러가서 유원지 같은 거 이렇게 놀 수 있게끔 휴일에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숙박시설 같은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방에 계획관리 지역에 이런 땅에서 어떤 관광산업 같은 거, 숙박이라든가 어떤 위락 같은 걸 짓고 음식점을 지어서 어떤 관광 같은 것도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이 이제 지방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규제를 이렇게 풀어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복합용도지구는 세 군데 용도지역에서만 정할 수 있다. 지정되면 어떤 형태로 건물을 짓다가 안 되는 건물도 있고 규제를 완화하지만 이렇게 노란색 건물 안 되는 건물도 있고 계획관리지역에 복합이 들어가면 허용되는 건물을 직접 나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나열된 건물의 종류 같은 것도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어본 겁니다. 자, 암기는 안 됩니다. 문제를 풀면서 나중에 기출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풀면서 예상 문제도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자연취락지구. 자, 우리 앞에서 여기 자연취락지구 지금 복합용도지구에서 대통령령에 따라서 이렇게 1번, 2번, 3번 형태로 건물을 지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연취락지구도 대통령령에 따라서 건물 건축이 가능한데 여기 자연취락지구의 대통령령의 별표는 보십시오.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이 4층 이하로 자, 자연취락지구면 기존에 있는 뭐 용도지역상 이런 거 무시하고 자, 기존에 있는 어떤 용도지역상 건축 제한 무시하고 바로 그냥 이렇게 9가지 건물을 바로 외우는 겁니다. 자, 4층 이하로 단독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상가 같은 것들, 우리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 서비스 상가 업종들. 자,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게 운동, 농업용, 임업용, 창고, 동식물 관련시설, 축사 같은 거. 자, 교정, 군사, 방송, 통신, 발전시설 이런 것들이 자연취락지구가 사용되는 건물입니다. 자, 우리가 이 자연취락지구가 지정되면 대통령령의 요 별표에 따라서 건물을 짓는다. 기존의 이제 건축 제한 규제는 무시하고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는데 다음 중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닌 것은 자, 우리 법에 보니까 이 대통령령을 보면 자, 여기 78조에 4층 이하로 요 파란색 형태로 이렇게 가나다, 라마바, 사자라는 건물이 가능해집니다. 자, 일단 단독주택은 되는데 여기 보시면 아파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안 되죠. 일단 단독주택은 가능하다. 4층 이하로. 그리고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로 일상생활에 우리 필요한 상가업종들, 일상생활에 서비스 그런 상가업종 같은 것도 가능한데 여기 또 이렇게 음식점 같은 경우는 안 되지만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시고 일단은 단독 1, 2종 근생. 자, 그 다음에 자, 이 자연취락지구에 주로 이제 시골 사람들이 사시는데 운동할 수 있게끔 운동시설, 또 농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업용, 임업용, 창고, 동식물 관련 시설, 축사 같은 것도 가능해집니다. 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자, 그 다음에 교정이나 군사시설은 일종의 우리가 공익시설이고 방송, 통신 같은 것도 공익시설이고 발전소 같은 것들도 공익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안 되는 건물이 뭐냐면 의료시설 중에서 격리병원, 정신병원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파트는 여기 단독주택만 되기 때문에 아파트는 안 되는 거고요. 자, 여기 자연취락지구도 사람들이 사는 그런 취락지구 사업을 한 마을이기 때문에 묘지, 장례시설, 관광, 휴게같이 이렇게 노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주택가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취락지구에서는 가나다, 라마바, 사자라는 건물 이렇게 9종류만 할 수 있다. 몇 층 이하로? 4층 이하로. 이렇게.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용도지구 이름 외우는 거하고 아까 세분 하는 거 있었죠? 아까 우리 그 5가지를 꺼내서 세분 명칭 붙이는 거하고 그 다음에 아까 복합용도지구에서 이렇게 3개로 나눠가지고 복합용도지구를 정한 다음에 어떤 종류 건물이 가능한지 요거 그 다음에 자연취락지구에서 가나다, 라마바, 사자라는 건물만 할 수 있다. 4층 이하로 대통령령에 이렇게 별표에 근거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허용되는 건물을 보는 겁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대로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자, 기출문제는 적어도 5번 이상을 풀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두 번 풀어보고 예상문제를 보시지 마세요. 우리 학원에서 예상문제 주는데 학원 강사들이 대부분 다 이게 기출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변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만 여러 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학교 다닐 때 어떤 수학 공부할 때도 어떤 한 책을 여러 번 보면 훨씬 더 우리 그 문제의 어떤 도가 트죠. 자, 이런 것처럼 우리 공법도 예상 문제 같은 거 뭐 사셨으면 한번 풀어보시는데 학원 뭐 어떤 스케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좀 권해드린 거는 기출문제를 여러 번 보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보시면 이제 방제지구 의무지정이 마무리입니다. 자, 용도지구 중에서 방제지구는
의무적으로 정하는 장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자, 방제지구, 원래 용도지구는 임의적으로 필요할 때만 정하는 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나의 지역은 방제지구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 자, 도시관리계획 결정 같은 거 할 때 재저감 대책을 포함해서 이게 기출문제였습니다. 자, 지금 다음 어느 하나의 지역이 어디입니까? 연안침식 관리구역. 자, 연안이라는 게 우리 바닷가에서 자꾸 이렇게 파도가 쳐가지고 육지가 침식되는 구역을 연안침식 관리구역이라고 하고, 자, 최근 10년 내 동일한 재해가 2회 이상 발생한 지역으로 또 추가적으로 동일한 재해가 발생될 우려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역이면 연안침식 관리구역하고 최근 10년 내 2회 이상 동일한 재해가 발생한 지역이다.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우려가 있는 지역이면 그런 지역을 방제지구 지정을 의무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재저감 대책을 포함해서 연안침식 관리구역 최근 10년 내 2회 이상 동일한 재해가 발생한 지역 같은 경우면 방제지구 지정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자, 주민지원사업 같은 것도 예전에 한번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자, 주민지원사업은 자연취락지구하고 이런 방제지구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세금을 걷어서 그 돈으로 지원 같은 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자연취락지구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어린이 놀이터 지어주고 마을에 간 쓰레기 처리장, 하천 등의 정비, 재해 방지를 위해서 주택의 개량 이런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뭐 다음 사업을 직접 하거나 지원 사업할 수 있습니다. 요 네 가지 A, B, C, D가 그대로 시험 문제 30회 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자연취락 쪽에서 지원 사업이 가능한 항목을 해가지고 요 네 가지를 다 써놓고 모두 옳은 걸 찾아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두 다 정답입니다. 이렇게 어린이 놀이터, 하천 정비 같은 재해 방지, 주택 개량, 쓰레기 처리장. 그다음 우리 방제지구 지정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방제 사업을 하거나 방제지구 지원사업 같은 것들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용도지구 봤고요. 자, 우리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이 뭐였습니까?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목적으로 하는 거. 특히 완화하는 용도지구가 복합용도지구, 취락지구, 개발지능지구였습니다. 자, 용도지구 지정 변경 절차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용도지구 종류는 자, 크게 9종류가 있고 그 9종류 중에서 5종류를 꺼내가지고 세분 작업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령에 따라서. 자, 행위제한은 건축제한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자, 용도지구 지정되면 토지 소유자가 건축제한 중심으로 원칙적으로 조례에 따라서 건축제한을 처리하다가 조례가 아닌 거 4가지가 있었어요. 조례가 아닌 거, 고도지구, 그 다음에 복합용도지구, 취락지구 자연과 집단 나눠서 하는 거, 개발지능지구는 조례가 아닌 형태로 규제한다. 특히 복합용도지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제, 자연취락지구 대통령령으로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 이 교재 심화요약집이라든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거 심화요약집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페이지 수가 좀 많아서 제가 스프링으로 처리해가지고 이거 이제 판매하고 있습니다. 요거하고 하거나 같이 판매하고 있고 기출문제집 같은 거 있으니까 같이 병행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입이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로 안내를 요구하면 제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 다음 강의는 7번째 테마인 용도구역입니다. 우리 개발제한구역 같은 거 이제 배워야 되겠죠. 용도구역 7종류를 배울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